Good morning, everyone. 오늘은 where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질문들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려고 해요. where라는 의문사는 의문사인 만큼 맨 앞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맨 문장의 끝은 내려줘야 돼요. 모든 질문을 할 때에는 문장을 올려줬었잖아요. 맨 끝을. 그런데 의문사로 하는 질문은 맨 끝에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 아시고 시작을 할게요. where라는 뜻은 어디에 또는 어디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예요. 의문사라는 것은 의문문을 만드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where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첫 번째부터 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어디를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표시로 나와 있는 화장실 표시가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야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 영어를 써야 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Where is? 하고 물어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Where is? Where is? 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the restroom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화장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화장실을 우선 우리가 먼저 단어를 알아야 될 텐데 restroom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단어는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rest라는 단어와 room이라는 단어, 그 두 가지가 붙어서 화장실이라는 뜻이 됐어요. rest라는 것은 쉰다는, 휴식하다, 쉬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room이라는 것은 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쉬는 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화장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호텔이나 유명한 백화점 그런 또 큰 빌딩 같은 데 가보시면은 화장실이 굉장히 아늑한 쉬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소파가 있다든지 또는 앉아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쉬기도 하면서 화장과 매무새를 좀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레스트룸이라고 한다는 것. 그런데 이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하는 곳도 많지만 백화점이나 빌딩, 큰 빌딩 같은 데는 레스트룸이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실 수 있는 토일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일렛. 그런데 이것은 동남아권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그 토일렛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변기, 그 변기를 토일렛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요. 또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그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 화장실이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문을 다 닫아놔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으시느냐. bathroom이라고 해요. bathroom.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을 말하는 방법이 적어도 세 가지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restroom, toilet, bathroom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 보면은 네,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예요? Excuse me 해야 되겠죠? 실례지만 하려고 하면은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낯선 지역을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없고 이쪽을 봐도 없고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뭐라고 묻느냐. 실례합니다만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죠? 그리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Where is the bus stop? 이렇게 얘기해요. Where is the bus stop? 네. 버스가 스톱하는 곳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버스 스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발음에서 주의하실 것이 버스에 S가 있고 스탑의 첫 글자가 S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S를 한 번만 쓴다는 거. 버스 스탑이 아니라 버스 스탑 해보세요. 버스 스탑.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네, 그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어보는 대답하는 분이 이쪽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라든지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where is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런데 뭘 물어봐요? subway 해보세요. subway. 네, 이것은 serve라는 말 자체와 way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serve라는 것은 밑에, 아래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way라는 것은 길이죠. 아래에 있는 길. 네, 지하를 얘기해. 지하도. 근데 여기에서는 지하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하철 정류장, 스테이션이라 그랬죠. 위에서는 스탑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스테이션인가? 그 차이가 있어요. 스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없어요. 그렇죠? 버스 정류장 생각해 보시면 건물이 없죠? 그런데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지하철 승강장 같은 데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건물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건물이 되어 있는 곳은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건물이 없이 그냥 버스가 멈출 수 있는 곳은 스탑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네, 한번 발음해 볼게요. subway, subway, 네, subway. 따라해 보세요. subway. 그 다음에 station, station. 네, 그래서 건물이 되어 있으면서 정류장인 곳, 그것을 subway station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where is 했죠? 어디입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 할까요? 당신의 hometown. home은 아시죠? 가정. 네. 그 다음에 town이라는 것은 도시를, 마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네. 당신의 고향은 어디세요? 하고 물어볼 때 Where is your hometown?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요. Where is your hometown? Where is your hometown? your는 아시죠? 당신의 네, 하는 소유격이에요. hometown, 고향. 네, 우리들이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많이 물어보는 말이죠. 당신의 고향 어디세요?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here is your hometown? 네, 끝에를 내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한번 해보세요. Where is your hometown? 네, 당신 고향 어디세요?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Where is your hometown? Where is your hometown? 네, 많이 물어보는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Where are you?로 되어 있죠. Where are you? 네, are가 먼저 나온 거를 봐서 의문문인 거 아시죠? 그래서 Where are you?라는 것은 당신 어디에 있어요?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집이 조금 큰 경우에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Where are you?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신은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또 밖에 나가서 지금 돌아오시지 않았을 때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지금 어디쯤에 계세요?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Where are you? 그러면은 나 지금 도봉산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네, 그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외국분을 만났을 때,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from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from을 잘 모르시죠? from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어디로부터입니까? 말하자면 그건데 그 질문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다시 해보세요. Where are you from? 네,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그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Where do you live가 나와 있죠. live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이거는 살다 하는 뜻이죠. 네, Where do you live니까 당신 어디에 사세요?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는 분을 만나면은 조금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조금 친해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궁금한 게 많고, 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네, Where do you live? 당신 어디 사세요? 네, 저도 새로 오신 학생분들 계시면 그렇게 많이 묻거든요. 또 외국 가서도 그랬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또 우리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그럴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 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네, L 발음을 잘 해주셔요. live가 아니고 live. 네, 다시 한번요. Where do you live? 따라하고 계신 거죠? 한 번만 더. Where do you live?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where이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하고 그 질문하는 문장의 끝은 내려줘야 된다.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 Where do you live? 하고 내려줬죠. 이렇게 끝을 내려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래요. 네, let's call it a day. See you next time.